헛간 구석에서 발견된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묶여있던 편지들이 60년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정리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발견이 한 가족에게 가져다 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80세 김봉수 할아버지는 석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한옥이었죠. 마당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 마당 한 구석의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이 헛간도 이제 정리해야지.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어요. 헛간 안에는 30년도 더 된 농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호미, 녹슨 괭이, 쓰다 남은 비료포대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죠. 그런데 맨 구석 석가래 밑에서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김할아버지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나무 상자. 겉면은 세월의 바랜 갈색이었지만 견고해 보였어요. 상자를 들어 올리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있다는 증거였죠. 집 안으로 가져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노란 봉투들이 빨간 실로 묶여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편지였습니다. 봉투 개수를 세어보니 모두 27개. 매니 편지에 받는 사람 이름을 보고 김할아버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김순덕에게. 그건 김할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온 현숙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가 왜 여기에? 김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에 걸쳐 쓰여진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영수. 아버지 이름은 성호였는데 영수는 또 누구란 말인가요? 김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순덕아, 부산까지 피난 가는 길이 참 멀구나. 너와 헤어진 뒤 하루하루가 1년 같다. 밤마다 너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김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연애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순덕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전쟁만 끝나면 꼭 너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결혼 신청을 하겠다. 결혼 신청?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약속이 있었다는 건가? 김할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생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상황이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순덕 씨와 영수는 같은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서로 좋아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영수가 군에 징집된 거였죠. 순덕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가 있다지만 내 마음을 따라 살고 싶다. 그제서야 김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매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아버지와 말이죠. 하지만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거고요.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더 읽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더 읽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편지 날짜였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게 1950년 말이었는데 영수의 편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왔더라고요. 가장 마지막 편지는 1953년 여름에 쓰여진 것 같았어요. 김할아버지가 2살 때쯤이었죠. 설마 어머니가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와 편지를. 김할아버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편지 봉투를 보니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함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김할아버지는 봉투를 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걸 혼자 봐도 되는 건가? 가족들과 함께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라면 가족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점심 드세요. 김할아버지는 서둘러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편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영수는 누구일까? 어머니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증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평생 다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더 놀라운 건 영수라는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다는 건 어머니가 답장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큰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머니와 영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숨겨진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김할아버지가 발견한 더 큰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집 정리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이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편 낡은 일기장. 헛간 속 상자에서 발견된 편지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밑바닥에 숨겨진 낡은 일기장이 더욱 놀라운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경북 안동의 김봉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헛간에서 발견한 그 낡은 나무 상자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 순덕 씨 앞으로 온 편지 27통이 들어 있었죠. 보낸 사람은 영수라는 낯선 이름이었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쓰여진 연애 편지들이었어요. 평생 아버지 한 분만 사랑했다고 믿었던 어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것만으로도 김할아버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편지들을 모두 꺼내고 나니 상자 바닥에 뭔가 더 들어 있었거든요. 두꺼운 천에 쌓인 작은 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거든요. 표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덕의 일기 1949-1953. 그런데 이상한 건 일기장 색깔이었어요. 원래는 빨간색이었을 것 같은데 세월에 발해서 연한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지는 영수가 보낸 것이었지만 일기는 어머니가 직접 쓰신 것이잖아요.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김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49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가 태어나기 2년 전이었죠. 첫 번째 일기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수가 진달래꽃을 따다 줬다. 산에서 가장 예쁜 걸로만 골라서 한 바구니나 가져다 줬다. 어머니는 왜 자꾸 그 집 아들과 어울리냐고 타박하시지만 영수는 정말 착한 아이다.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어머니가 영수를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영수와 함께 뒷산에 올랐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영수가 말했다. 나중에 크면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잠시 덮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기로 했어요. 1949년 여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성훈의 집에서 중매 이야기를 가져왔다. 나는 영수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른들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하신다. 영수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지? 그제서야 김할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엔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이 당연했죠. 어머니도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김할아버지의 아버지 성우였던 거고요. 가을 일기에는 더욱 애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중매 이야기를 말했다. 영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냥 돌아갔다. 나도 너무 괴롭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을까?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젊은 어머니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1949년 겨울 결혼을 앞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일 성우와 결혼한다. 영수는 어제 멀리 떠났다. 부산으로 간다고 했다. 마지막에 내 손을 꼭 잡고 행복하라고 했다. 나는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950년 일기부터는 글씨체가 달라졌거든요. 더 조심스럽고 숨기려는 듯한 글씨였어요. 1950년 봄 일기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답장을 써야 하나 고민된다. 나는 이제 남의 아내인데. 김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영수의 편지에 답장을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영수가 3년 동안이나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였어요. 1950년 여름 김할아버지가 태어난 후에 쓴 일기도 있었습니다. 봉수가 태어났다. 성우는 아들이 태어나서 좋아한다. 나도 기쁘지만 가끔 영수 생각이 난다. 영수가 보고 싶어진다. 김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도 어머니는 영수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런데 1951년부터는 일기 내용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편지가 뜸해졌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인데. 1952년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성우가 착하다. 나를 정말 사랑해준다. 봉수도 이제 말을 한다.
행복한 일상인데도 가끔 영수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죄스럽다. 김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첫사랑은 잊기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가족도 소중했던 거죠. 그런데 1953년 일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이제 서울로 떠난다고 한다.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고. 편지도 이제 그만하자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에게 마지막 답장을 썼다. 행복하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 김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다음 줄을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영수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김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니. 도대체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 그런데 일기장을 보니 뒤쪽에 더 많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어요. 1953년 이후에 일기도 있었던 거죠. 혹시 그 비밀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까? 김할아버지는 궁금했지만 그날은 더 이상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의 일기를 더 읽어봐도 될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니도 사람이셨잖아요. 첫사랑 정도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이라면 그게 문제야. 너무 궁금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고. 그때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이야기세요? 김할아버지는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들으면서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할까?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숨기려던 비밀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1953년 이후에도 영수와의 인연이 계속됐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진실을 알아봐야 할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의 비밀은 그대로 둬야 할까요? 김할아버지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비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 이야기와 관련된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이 더욱 흥미진진할 거예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편 어머니 몰래 숨겨진 부동산 문서의 정체. 헛간 속 상자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 꾸러미가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문서 속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거든요. 여러분, 지난 두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봉수 할아버지가 발견한 그 놀라운 비밀들 말이에요. 경북 안동 시골 헛간에서 찾은 나무상자 속 편지 27통, 그리고 어머니 순덕 씨가
직접 쓴 일기장까지 1949년부터 1953년까지 4년간의 기록에서 드러난 것은 어머니의 숨겨진 첫사랑이었죠. 영수라는 남자와의 애절한 사연,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하나 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김봉수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와 일기를 반복해서 읽어보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숨긴 그 비밀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상자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편지와 일기장을 모두 꺼내고 상자를 완전히 뒤집어서 흔들어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상자 바닥 모서리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김할아버지는 손으로 구석구석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자 천에 쌓인 납작한 꾸러미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상자가 워낙 낡아서 바닥이 약간 들떠 있었나 봐요. 그 틈새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엇이 나올까?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여러 장의 누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토지대장. 땅 문서였어요.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을까? 서류를 자세히 보니 경북 안동군 어느 면의 논밭에 관한 문서였어요. 평수도 제법 되는 큰 땅이었죠. 그런데 소유자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자 김영수, 영수, 어머니의 첫사랑 그 영수 맞나요? 김할아버지는 서둘러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어요. 두 번째는 집문서였습니다. 안동 시내의 한옥에 대한 소유권 증서였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땅 문서. 이것도 김영수 소유였어요. 김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수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 문서들이 우리 집 상자에 있는 거지? 네 번째 서류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그건 위임장이었거든요. 김영수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위임받는 사람 이름을 보고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위임받는 자 김순덕.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영수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맡겼다는 뜻이었죠. 언제 작성된 건지 날짜를 보니 1953년 여름이었어요. 영수가 서울로 떠나기 직전이었죠. 마지막 서류를 펼쳐보니 편지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정식 편지가 아니라 급하게 쓴 메모 같았죠. 글씨도 평소와 달리 흘려 쓴 것 같았어요. 순덕아, 이 문서들을 부탁한다. 약속한 날까지 지켜주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영수. 김할아버지는 메모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약속한 날이 뭘까? 영수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 1953년에 서울로 떠난다고 했으면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었던 건가? 김할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한 장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문서에 찍힌 도장이 2개씩 있었거든요. 하나는 김영수 도장이고 다른 하나는 김순덕 도장이었어요. 어머니도 이 문서들에 도장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럼 단순히 문서를 보관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던 건가요?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오늘 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족들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할머니가 관리하신 거예요? 도장도 찍혀 있고 위임장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야.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영수라는 분이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을 맡기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어머니는 왜 받아들이셨을까? 큰아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버지, 혹시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한테 빚을 지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담보로. 아니야, 위임장을 보면 빚관계가 아니라 신탁관계 같아. 영수가 어머니를 믿고 맡긴 거지. 그러자 아내가 핵심을 짚었어요. 여보, 그럼 이 재산들은 지금 누구 거예요? 영수라는 분이 다시 찾아가셨나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모르겠어. 메모를 보면 약속한 날까지 돌아올 때까지라고 했는데 정작 언제인지는 안 나와 있어. 그럼 아직도 할머니가 관리하고 계셨던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큰아들이 중요한 것을 지적했어요. 아버지, 이 토지들이 지금도 존재하나요? 혹시 아직도 영수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맞아. 내일 당장 구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만약 아직도 영수 할아버지 명의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법적으로는 영수나 그 상속인들 것이겠지. 하지만 위임장이 있으니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혹시 영수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 문서들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7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그래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어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할아버지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 어머니 일기에서 봤는데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했잖아. 혹시 이 재산 관리와 관련된 비밀일까? 어떤 비밀이요? 글쎄, 혹시 어머니가 이 재산을 영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셨던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집 살림에 보탰던 건 아닐까?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김할아버지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위임장 뒷면에 연필로 흐릿하게 쓰인 글씨를 발견했어요. 1960년. 약속? 지켰음. 영수에게.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었어요.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영수와 무슨 약속을 하셨던 걸까요? 김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아도 될까? 어머니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을 파헤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었죠. 과연 196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니와 영수 사이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진실을 찾아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숨겨진 문서나 비밀이 있을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1960년의 비밀과 함께 이 모든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4편 사진 속 낯선 남자. 상자 속에서 발견된 낡은 사진첩이 지금까지의 모든 추측을 뒤바꿔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이 던져주는 새로운 의문은 오히려 더 큰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난 3편을 통해 우리는 김봉수 할아버지와 함께 놀라운 발견들을 해왔죠. 헛간 속 상자에서 나온 편지 27통, 어머니 순덕 씨의 일기장,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적힌 땅 문서와 집 문서까지. 특히 3편에서 발견한 1960년이라는 의문의 연도가 적힌 메모는 모든 가족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과연 어머니와 영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김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해서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본 거죠. 이제 정말 다 나온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 1000조각 사이에 얇은 책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겉표지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갔지만 안쪽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무엇이 나올까? 사진첩을 펼치며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김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어머니 순덕 씨, 아버지 성우,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이 사람이 누구지? 사진을 자세히 보니 1960년경으로 추정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낯선 남자는 비슷한 또래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영수인가? 두 번째 사진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같은 남자가 어린 김할아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김할아버지는 1951년생이니까 사진 속 자신은 9살 정도였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친했다고? 세 번째 사진에는 더욱 의미심장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함께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었죠. 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마치 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네 번째 사진은 집안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인데 그 남자도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가족과 이렇게 가까웠을까? 다섯 번째 사진을 보고 김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거든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영수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여섯 번째 사진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그 남자의 이마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열을 재는 것 같았죠. 간병하는 모습이었어요. 일곱 번째 사진은 병실 같은 곳에서 찍힌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옆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많이 아팠나 보네. 김할아버지는 사진 뒷면을 확인해 봤어요. 혹시 설명이 적혀 있을까 해서요. 첫 번째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원히 기억할 그날 1960년. 1960년. 바로 그 연도네. 두 번째 사진 뒷면에는 다른 글이 적혀 있었어요. 봉수와 함께한 마지막 여름. 마지막 여름이라니.
무슨 뜻일까? 세 번째 사진 뒷면의 글은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 김할아버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영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말 영수가 맞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걸까? 마지막 사진은 장례식 같은 장면이었어요. 작은 무덤 앞에서 온 가족이 절하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1960년 가을. 1960년 가을에 돌아가셨구나.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다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번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단다. 사진첩을 보여주자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모르겠어. 영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머니 일기에서 본 영수와 같은 사람일까요? 편지의 영수는 1953년에 서울로 떠났다고 했는데 이 사진들은 1960년이야. 그럼 영수가 다시 돌아온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이런 아저씨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글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아. 며느리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아버님, 혹시 이분이 영수가 아니라 다른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 왜 이렇게 가족처럼 지냈을까? 여보, 혹시 이분이 전쟁에서 다쳐서 우리 집에서 요양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 지팡이도 짚고 있고 병실 사진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 이 사람과 영수가 같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안 맞지 않나요? 맞아. 편지에서는 1953년에 서울로 떠났다고 했는데 사진은 1960년이니까. 가족들은 각자 다른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일기에서 말한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이분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아버지, 혹시 이분이 영수가 맞는데 중간에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요? 어떤 이유로?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우리 집에서 지냈을까? 여보, 혹시 이분이 영수가 아니라 영수의 형제나 친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네. 그때 큰아들이 중요한 점을 지적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분이 1960년에 돌아가셨다면 3편에서 본 1960년 약속? 지켰음이라는 메모와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 어머니가 이분과 무슨 약속을 하셨고 1960년에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 같아.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글쎄, 끝까지 돌봐드리겠다는 약속이었을까? 가족들은 한동안 사진들을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김할아버지가 마지막 사진을 다시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잠깐, 이 무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요?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무명묘 같아. 어릴 때부터 있었던 작은 무덤 말이야. 그럼 이분이 우리 동네에 묻혀 계시는 건가요? 그럴지도 몰라. 내일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과연 이 사진 속 남자가 영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은 이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김할아버지는 상자를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혹시 마지막 단서가 하나 더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유언장. 드디어 나왔네. 과연 이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영수의 유언장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유언장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의 정체가 밝혀질까요? 사진 속 의문의 남자는 정말 영수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최종화에서 드디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5화 최종회. 드디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가 될 유언장을 열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긴 여정이었죠. 지난 4편을 통해 우리는 김봉수 할아버지와 함께 놀라운 발견들을 해왔어요. 헛간 속 상자에서 나온 편지 27통, 어머니 순덕 씨의 일기장, 그리고 상당한 재산이 적힌 땅 문서와 집 문서까지. 특히 4편에서 발견한 사진첩 속 의문의 남자는 모든 가족을 혼란에 빠뜨렸죠. 과연 그가 영수였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작은 봉투. 그 위에 적힌 한 글자, 유언장.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아내와 큰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앉았죠. 테이블 중앙에는 그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봉투를 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편에 걸쳐 쌓인 궁금증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이 순간에 집중된 거였죠. 김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봉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상자 속 모든 것들을 발견했을 것이다. 편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문서들까지. 이제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김할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족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죠. 봉수야, 사실 너의 친아버지는 성우가 아니라 영수였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할아버지는 편지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너무 많이 떨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영수와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1950년 전쟁이 터지면서 영수는 군에 징집되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성우와 결혼을 해야 했다. 영수가 떠난 사이 나는 이미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너 봉수였다.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성우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럼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그 답이 나와 있었어요. 성우는 결혼 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며 아이까지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영수는 전쟁에서 크게 다쳐 1952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였다. 성우와 나는 상해 끝에
영수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 함께 돌보기로 했다. 그래서 사진첩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구나. 김할아버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편지에 나온 영수, 일기에 기록된 그리움, 땅 문서의 위임, 그리고 사진 속 가족 같은 모습까지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영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위임했다.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재산으로 영수를 돌보고 남은 것은 우리 가족의 생활에 보탰다. 1960년 가을, 영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성호에게 고마워했고 너를 정말 아꼈다. 영수의 마지막 소원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했구나. 김할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봉수야,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숨긴 이유를 이해해주기 바란다. 영수는 너의 친아버지이지만 성호야말로 진짜 아버지였다. 너를 키우고 사랑하고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나 나의 선택은 후회 없었다. 성호와의 삶은 사랑이었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었다.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영수를 돌보셨는지, 왜 그 문서들을 간직하셨는지, 왜 비밀로 하셨는지,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구나.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성호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신 거잖아요. 맞아. 그분이야말로 진짜 아버지셨어.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첫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래도 가족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셨어. 김할아버지는 두 번째 편지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수의 무덤은 뒷산 소나무 아래 있다. 가끔 찾아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숨기려던 비밀이지만 이제는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마이너스 너희를 사랑하는 어머니 순덕.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가족들은 하나둘 일어나서 김할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숨겨져야 할 비밀이 아니라 전해져야 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 세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역사라는 것. 그 후 김할아버지는 정말로 뒷산을 찾아갔어요. 소나무 아래 작은 무덤이 있었죠. 묘비는 없었지만 그곳이 영수의 잠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아버지, 아니, 영수 아저씨.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찾아뵈어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올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소나무 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김할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편안했어요. 7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밝혀졌지만 그것은 슬픈 비밀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순덕 씨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평생 비밀로 했을까요?
그리고 성호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울 수 있으셨을까요?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세 사람 모두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순덕 씨는 가족을 위한 사랑을, 성우는 포용하는 사랑을, 영수는 희생하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거겠죠. 김봉수 할아버지는 이제 두 아버지를 모두 가지게 되었어요. 낳아주신 아버지와 키워주신 아버지를,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래된 상자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가족의 비밀이 있을까요? 만약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노을빛 드라마 극장 L 인생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5편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